Hello and welcome to Decoded, the AI Conversations. Can you imagine artificial intelligence taking on a physical form, let alone a body? This is the future NVIDIA CEO Jensen Huang is talking about. He believes physical AI will be the next major fronti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e're already seeing it take shape in autonomous vehicles and robotics. Today, we'll dive into how physical AI is transform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nd automotive industries. As always, we're joined by Dr. Kang Sung-ju in the studio.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주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AI 자동차 기술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Autonomous A2G 한지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How about you? I'm having a great day too because the weather is really nice outside. 네, 강 박사님. 네. 먼저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피지컬 AI는 AI 업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아니면 일반 AI 같은 경우에는 화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뭐 대답을 얻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여러 하드웨어들과 결합을 해서 세상을 직접 감지를 하고 그 속에서 AI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개체를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에 속하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아마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뭐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 아니면 물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달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면은 배달 로봇들도 맞아요. 네. 네, 자율적으로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오늘 대표님께서 나와 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자율주행이 가장 대표적인 피지컬 AI의 적용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서라든지 여러 카메라를 통해서 주위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하에서 직접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전부 AI가 직접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피지컬 AI가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요. 또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 칩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대표님, 네. 자동차를 예를 들면 AI 자동차 한 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일반적인 수동 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개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AI가 들어가서 자율주행이 되고 각종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개수는 적게는 2,000개, 많게는 3,000개 이상,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들이 다시 큰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또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항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을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네, 네, 네. 꼽았다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제조업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앞서 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지컬 AI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실제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상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품부터 엔지니어링, 설계, 생산, 제조, 그 이후에 AS까지 굉장히 많은 이 업체들이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밀도 있게 이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 기획, 엔지니어링, 그리고 부품업계 생태계, 그리고 조립을 위한 공장,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초기에는 잘못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진 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젠슨항 CEO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현대차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그럼 자동차 공정 이런 것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입사를 해서 제가 했던 주 업무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생산 일정이라든지 개발 일정, 그리고 업체 협력이라든지 어떤 큰 생태계를 보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내재적으로 직접 하고 어떤 거는 협력 파트너를 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의 공정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이 모든 걸 제가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메인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한국 제조업에 비춰봤을 때 한국 제조업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제조업의 강점은 설계부터 생산 AS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 주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도 현대자동차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해외 각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파트너들과 회의를 해보면 굉장히 우수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설계한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빨리 시제품을 보고 내가 설계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고 틀리면 수정을 하고 이 작업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한국 기업을 찾습니다.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나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산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은 동부, 부품은 중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니까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한국은 설계에 대한 리커버링부터 시제품 제작 그리고 완성품 제작까지 다 한국 그냥 한 군데 딱 집으면 다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부에 있는 기업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고 시제품은 동부에서 받아다가 하고 계속 이렇게 많은 지역을 오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는 거죠. 제품을 개발하는 또 데 있어서. 시차도 있고 네, 그 맞습니다. 반응하는 속도도 차이가 네네네.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 특유의 굉장히 빨리빨리 그렇죠.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섬세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파트너를 두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AI가 등장하면서 피지컬 기반인 다소 아날로그적인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창업할 초창기만 해도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나는 소프트웨어만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완성차에다가 팔아야지, 납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최적화돼서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을 하긴 했지만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A to Z 다 이루어질 다 수 이걸 있는. 해야지만이 네. 하나의 완벽한 제품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더더욱 더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AI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I를 생성하고 AI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학습 환경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제품에 이렇게 서비스에 연결을 해줄 실질적인 물품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피지컬 AI 관점에서도 마지막 한 발, 마지막에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제로 공장에서 운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도 그걸 실증하지 않으면은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조업과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AI의 결합이 제조업의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만약에 AI를 잘 품을 수 있다면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이 제조업 시장에서 AI를 사실 품지 못한다면은 조금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같이 상생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탑3인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피지컬 AI에 5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대표님, 이런 대기업의 행보가 스타트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으세요? 그럼요. 굉장히 큰 도움이 이제 될 거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57조를 직접 다 활용을 하진 않거든요.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협력업체들과 부품사들과 같이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단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부품들, 뭐 카메라, 렌즈, 뭐 레이더, 라이다, 제어기 이걸 현대자동차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부품업체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큰 생태계가 같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는 게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뭔가 개발비에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큰 예산이 만들어지고 큰 시장이 열린다라는 걸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렇게 큰 시장이 열렸네? 저 스타트업이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거 외에 민간 투자 자금이 이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여기에도 AI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이거든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도 300여 개 업체가 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 대형 프로젝트 안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함께 운용이 되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그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기업들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주 검증을 할 수 있는 실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는 거죠. 네, 정말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조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지컬 AI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제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미래 자동차 제조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자동차를 직접 또 만들고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 직장에서 이제 생산 라인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피지컬 AI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생산 현장에 적용될 때
사실 기존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용접을 하고 조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휴먼 에러가 이제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서 로봇이 직접 용접을 한다라든지 볼트를 조인다라든지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휴먼 에러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결국 생산 공정 중에서 나오는 이런 휴먼 에러가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 품질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안전과도 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관련이 부분이 있네요. 있는 건데, 이렇게 생산 공정이 자동화됨으로써 이렇게 더욱더 품질 좋고 안전한 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 효율도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하나 하던 거를 로봇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생산 과정 전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AI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분야는 어디일까요? 네. 일단 저는 1차적으로 로봇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로봇과 자동차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모이고 빠르게 상용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보다는 로봇이 좀 빠른 이유는 일단 규제나 제도가 조금 더 자유롭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규제가 좀 더 많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도 크게 사람이 죽는다라든지 대형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로봇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단 생활의 편리성이라든지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달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자율주행차에서 AI가 정확히 하는 역할은 뭔가요? 사실 자율주행차의 이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다파 챌린지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연구소에서 시작을 이제 했는데, 초기의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은 룰 베이스의 알고리즘 베이스의 기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규칙대로만 가는 거죠. 중앙선을 지키고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파란불에서는 가고, 이런 룰 베이스의 자율주행을 하다가 조금씩 AI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지 영역은 조금씩 이제 AI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룰 베이스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방에 어떤 사물이 있는데 차가 저 사물을 피해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사물이 움직일 때까지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내가 치고 가도 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기존의 룰 베이스는 앞에 어떤 제품이 있으면 멈춰. 그렇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네네네. 알고 봤더니 그냥 이건 빈 박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치고 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주변을 정확하게 사람처럼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때 이제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지 단계부터 AI 기술이 접목이 됐었던 거죠. 앞에 있는 사물이 인형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지 단계에서 가장 빨리 AI 기술이 적용이 되다가, 사실 판단 제어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룰 베이스로 이제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나오면서 FSD 이제 13부터 엔드-투-엔드 AI라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AI로 인지 판단 제어를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이 AI 영역을 자율주행에 접목을 하고 있고, 사실 아직 대부분의 다른 웨이모라든지 중국 기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해서 룰 베이스의 기술과 AI 기술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엔드-투-엔드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 룰 베이스 형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섞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엔드-투-엔드 AI로 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안전의 이유, 그리고 법규에 관련된 이유, 인증의 이유, 보험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민간이라든지 정부 할 것 없이 네. 정말 이 자율주행에 엄청난 막대한 투자를 네, 하고 네. 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GM 크루즈라고 하는 회사가 자율주행 기술 한때 랭킹 3위까지 갔던 기업인데, 그 회사가 약 14조, 5조 가까이를 쓰고, 15조요? 네, 단일 회사 하나가 15조를 쓰고, 기술은 너무 어려워, 쉽지 않아라고 하면서
사업 접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회사가 작년에 이제 15조를 투입하고도 안 돼 하고 이제 접었고 구글 웨이모가 지금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네. 타보셨나요? 구글 네, 웨이모 저는 잘 구글 되죠? 웨이모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사람처럼 잘 됩니다. 그리고 무인으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요금을 받고 있죠. 네. 일반 택시 요금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해도 웨이모가 지금 일주일에 1,000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1년이면은 5조의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운영을 불구하고, 하고. 네.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형으로 해서 더 이상 개발 안 해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지만은 그 정도의 예산을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엔지니어링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예산이 네, 필요한 그쵸. 프로젝트네요. 요즘 우리 생각했을 때 AI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GPU 몇 장이 써져.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GPU가 몇 장이 필요해, 몇 장이 있어 이렇게 말했듯이 결국 AI 기술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올려가려면 결국 GPU 몇 장 있어요. GPU가 몇 장 있고 데이터가 얼마나 확보를 했어. 결국 GPU와 데이터 취득은 돈의 영역인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GPU를 사고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데이터를 취득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 중국이 사실 이렇게 치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네네네네.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을 따라가야 돼, 100%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도 빠르게 그러면 돈을 투입해서 하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조금 반대인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젠슨왕 씨 왔을 때 GPU 확보하는 걸 보면 돈이 있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GPU를 사기가. 돈이 있어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미국, 중국처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그쪽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많은 GPU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 아니면은 기술 개발은 일부 뒤쳐졌지만 이 기술 개발을 활용한 응용 기술 혹은 상용화 기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만의 전략으로 빨리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까, 상용화를 할까, 아니면 실생활에 적용을 할까 이런 상용화 기술, 접목 기술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뭔가 차별화를 분명히 가지는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술 리더로서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 피지컬 AI와 또 제조업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day, we talked about how physical AI could completely transform the futur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ay tuned as we return with our panel of experts to continue our discussion on AI autonomous vehicles. Thanks for watching.